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021년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고 1년에 한 번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마스. 어렸을 때는 진짜 크리스마스가 엄청나게 기다려졌는데 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나이 먹어갈수록 눈 내리면은 얼마나 미끄러울까, 운전은 어떻게 될까, 크리스마스 그죠? 참 이게 나이 먹음이 참 우리의 그 어떤 동심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아무튼 2021년 2주밖에 안 남은 2021년에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12월에.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조금 약간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주말쯤에 있으니까 약간 좀 들뜨게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뭐 들뜨면 어떻고 안 들뜨면 어떻겠습니까? 뭐 지금 뭐 어차피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정상적인 비즈니스도 안 되는데.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도 저희는 여러분들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 살펴볼게요. 뭐가 있냐? 자, 조금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하실 거예요. 여행업 안전 준비금 관련해서 좀 요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 여행업 안전 준비금 요게 뭔지. 그리고 트래블 버블 그 체결국가 한 있죠. 체결국 싱가포르와 사이판 요거 입국 절차가 임시 좀 변경이 됐고요. 제주항공은 부산 사이판 전세기 운항을 예정대로 밀어붙입니다. 제주도 신혼여행지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한국관광공사가 업무 협약 체결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자, 여러분 영화에서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사슴을 타고 이륙하는 영상이 공개가 며칠 뒤에 됩니다. 요거 들려드릴게요. 세부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UNWTO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뉴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델타 항공이 최우수 항공사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의 각 지역 있죠. 뭐 베르겐 있고 오슬로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이 노르웨이의 각 지역별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고 준비하고 있는지 텍스트 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딱 한 번, 그죠?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만 나올 수 있는 기사라 여러분들 텍스트 뉴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20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행업의 경영 곤란 해소를 위한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른바 여행업 안전 준비금 설치가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요.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자, 현재 설치를 하냐 마냐 요거 여부를 두고 근거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좀 실행하고 있는데 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하냐 안 하냐,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다. 요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업 안전준비금은 민간 준비금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의 지원과 또 융자 같은 거 이런 한계로 인해서 민간이 자조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위기 상황 시에 사용한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보험이나 마찬가지예요. 보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의 어떤 전문화된 그런 것들이지. 그리고 경영 안정, 그 다음에 여행 계약 취소 수수료 분쟁에도 사용 한다는 방침인데 만약에 뭐 이렇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쪽에도 사용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운영은 사업자가 70% 조성하고 여행자 공제 운영 수익으로 약 30% 보조를 통해 구성이 될 것으로 현재까진 보여요. 여행업 전체 보장을 위해 1차적으로 5년 동안 약 1,000억 원 정도 조성을 한다는 게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기본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간 1,000만 원 적립한 사업자는 재난 발생 시에 약 1,500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For example 하자면 아울러 민간 준비금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준비금에서는 여행업 경영 지원을 위해
공제 수익을 통한 보조금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확정 아닙니다. 네. 민간이 70% 부담, 공제 수익을 통해 30% 정도 보조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여행업 안전 준비금은 사업자 규모별 차등 적용. 그러니까 사업자의 규모, 우리가 뭐 직원이 10명이냐 5명이냐 뭐 이런 거에 따른 차등 적용, 그 다음에 운영 주체 결정, 어디서 운영할 것인가 등 대부분의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여행업 종사자 대상, 그러니까 그 여행업 그 있잖아요. 등록하는 그 업체들 그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 단계를 거치면 어떤 밑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현재 위맥공제보험연구소에서 그 설문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텍스 뉴스 보시면 설문조사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게시 공고란에도 요 내용이랑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예,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요거를 좀 그 직접 한번 설문에 참여를 하세요. 지금 참여를 하시고 그러니까 좀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이런 판단하는데 매우 적절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설문조사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문의 혹시 할 게 있으면 위맥공제보험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02-563-1137 02-563-1137번이니까 여기 좀 물어보셔도 되는데, 물어보기 전에 그 설문조사를 하러 딱 들어가면 그 내용들이 쫙 있어요. 그걸 한번 직접 설문에 참여를 하셔야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는 모양이구나라고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설문하시고 문의할 거 있으면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사로서 전해드린 거는 좀 이렇게 약간 요런 게 있다 핵심만 좀 간추려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직접 설문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전체적인 의도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다듬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전체적인 틀로 보면은 이런 게 필요는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 소식. 현재 트래블버블 체결 중인 싱가포르와 사이판 여행객의 한국 입국 시 방역 조치가 좀 변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 이 조치는요 12월 20일 저녁 8시부터 내년 1월 6일 24시까지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현재 한국 입국 시에 기존과 동일하게 격리 면제를 유지는 하되 PCR 그 요건이 좀 강화되는데, 기존에는 항공기 탑승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이제는 항공기 탑승일 기준 48시간 전 검사 조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국 입국 시에 기존에는 입국 1일차, 그 다음에 6일에서 7일차 PCR 검사를 시행했는데, 당분간은 입국 1일차, 그리고 6일에서 7일차 PCR 검사 하시고, 또 입국 3일차, 그리고 입국 5일차에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요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은 기존 조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제주항공이 부산과 사이판 노선의 전세기 운항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3월 그 부산 사이판 정기편 운항 마지막으로 중단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자, 언제부터 하냐?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총 8회 4번 왕복이죠. 부산 사이판 주 1회 수요일 일정으로 김해에서 오전 8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표는 있습니다. 텍스트 참고하시고, 이번 부산 사이판 노선 전세기는 지난 6월 체결된 트래블버블 시행의 합의에 따라 단체 여행 프로그램 운영 항공사로 선정 운항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트래블버블 프로그램의 경우 여행 기간 방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된 여행사 통해서만 허용이 되죠. 한국 귀국하면 10일 자가격리는 면제가 일단 됩니다. 제주항공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은 지정 여행사인데 좀 해야 되는데 어디냐면 아실 거예요. 하나, 모두, 교원, KRT, 인터파크, 롯데관광, 한진관광, 대건투어, LCC투어, 랜드스타, 굿투어 이렇게 10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제주관광공사랑 제주도가 제주도 그 허니문어들의 어떤 니즈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해외를 못 가니까 그래도 어쨌든 가야 되는데 해외 못 가니까 제주도라도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또 반드시 그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좀 줄여서 조금만 전해드릴게요. 더 긴데 그건 저희 텍스트 뉴스 확인하시면 되고. 자. 신혼여행지로 제주를 선정한 이유 뭐냐면 제주를 선정한 이유 그다음에 제주 신혼여행 경험자 모두 해외여행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해외 못 가니까 제주도라도 그다음에 휴양과 힐링 그다음에 신혼여행에 좋은 즐길거리와 관광지 컨텐츠가 많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응답을 했댔는데 뭐 신혼여행지로 좋은 즐길거리 관광지가 있다는 건 좀 동의는 못 안 된다. 네. 예정자는 신혼여행 예정자는 해외여행 같은 느낌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역시 그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신혼여행을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해외여행 같은 느낌 역시 1위입니다. 네, 그렇게 비슷하고. 제주 신혼여행 준비해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숙박시설 정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허니문이니까 어디서 전날밤에 요거 어디 숙소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혼여행에 어울리는 어떤 여행의 동선, 그 다음에 맛집 정보 이런 것들도 상위 순위에 나타났고요. 신혼여행에 어울리는 여행 동선에서는 주요 관광지 정보가 좀 절실하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너무 길어서 그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이후 방한 시장 재개 도모하고 지속적 방한 수요 확대 위에 MOU 체결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각종 컨텐츠 교류할 거고요. 한국관광 외국어 홈페이지 데이터를 방한 마케팅에 활용해서 외래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 및 판촉에 협력을 하고요. 그리고 브랜드 광고 영상 공동 제작 그리고 양사가 보유한 채널을 통한 전략적 홍보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글쎄 양사가 브랜드 광고 영상을 공동 제작 이 광고 영상은 대한항공이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동 제작 글쎄 돈은 관광공사에서 되고 이름은 대한항공 이름은 나가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실력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의 광고 영상이 월등히 앞서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순서라 오래간만에 제가 칼럼을 하나 또 썼습니다. 제목은 생애 첫 여행 중입니다.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사는 동네 식당은 맛이 없죠.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 텐데 조미료 한 점 안 들어간 것처럼 맛은 냉랭하고 심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식당인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간판에는 약 20가지 정도의 메뉴가 있었습니다. 모든 메뉴의 가격은 6,500원이었고요. 돈가스부터 청국장까지 그리고 떡만두까지 다채 왔습니다. 모든 음식의 준비와 서빙은 주인 아주머니 혼자서 다 합니다. 셰프이자 직원이며 대표이자 서빙 요원입니다. 지지고 볶는 메뉴도 5분이면 먹을 수 있고 비빔밥은 주문과 동시에 흡입 가능합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장사 센스와 서빙 속도, 고객 응대까지 모든 것이 빠르고 민첩합니다. 한두해 음식 장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못해도 20년 이상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특이한 메뉴도 있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계란 후라이입니다. 1,000원이면 계란 후라이 2개를 줍니다.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주문해 볼 참입니다. 반숙의 정도와 완숙의 정도 측정을 통해 주인 아주머니의 진짜 요리 실력을
가늠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그 식당의 출입은 잦아졌습니다. 그래봐야 고작 2주일에 2번 정도며 지금까지 총 20회가 조금 넘습니다. 아직 그 동네에 갈 일은 반년 이상 남았으니 50회 이상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도 그 식당을 어김없이 찾아갔습니다. 날씨 탓인지 멀리서도 창문에 습기가 가득했지만 그날따라 실내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보니 손님은 한 명도 없고 문은 잠겨 있고 문에는 이런 문구를 담은 쪽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20일부터 영업합니다. 생애 첫 여행 중. 순간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음식 맛이 가장 좋은 식당인데 다른 곳을 찾으려니 막막했습니다. 돌아서 10여 미터를 걷고 있는데 생애 첫 여행 중이라는 글씨가 뇌를 자극합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먼저 읽히는데 그날따라 생애 첫 여행 중이라는 문구는 머릿속 뇌를 먼저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식당 유리문에 걸린 그 쪽지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고 하는 수 없이 다른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예상대로 마음으로 그 문구가 옮겨져 갔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속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임시 휴업 정도로 알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생애 첫 여행 중이라 써붙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장의 생애 첫 여행지는 과연 어디일까? 생각과 추측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은 불편하니 분명 해외는 아닐 테고 국내 여행이라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생애 첫 여행 중이라니 뭔가 설득력 없는 추측이자 예상입니다. 아니죠. 해외 사는 자식들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외여행을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식당 문을 닫는 기간이 꽤 긴 걸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인장의 생애 첫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단골 손님이라면 대놓고 물어볼 테지만 그렇지도 않아서 물어보기도 애매합니다. 며칠 후면 식당 문이 열립니다. 생애 첫 여행을 간다고 알릴 만큼 의미 있는 여행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정말 생애 첫 여행이었을까요? 여행사를 통했다면 어디였을까요? 누군가의 생애 첫 여행을 책임진 여행지, 그리고 그 여행사는 어디일까요? 같이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혼자일까요? 둘일까요? 둘이라면 부부일까요? 자식일까요? 물음표만 가득합니다. 그녀의 생애 첫 여행지, 여전히 저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